잠시 주춤했던 폴란드의 무기 사재기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15일 폴란드 현지 시각에 치러진 폴란드 총선의 결과 때문인데요. 그동안 무기 지원 중단에 곡물 금수 조치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각을 세우던 집권당이 퇴출당하고 야권연합이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야권연합은 이후 나토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다시 폴란드가 군사강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에 진출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폴란드와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의 추가 대출력으로 협상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정권 교체로 추가 방산무기 도입 계약, 특히 K9의 수출에 새로운 활로가 트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에 집권에 성공한 야당연합은 이전까지 K9의 도입에 대해 유난히 태클을 많이 걸었는데요. 집권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K9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다시 활기를 띈 한국 방산산업과 K9의 수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무기 공급 계약은 그 자체로 전 세계가 경악하기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대단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라이벌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열강을 제친 기막힌 역전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긍정적인 여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폴란드 내부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 폴란드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더불어 소련권 무기의 주요 공급처 노릇을 담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나름대로 탄탄한 방위산업 기반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총환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1950년대부터 이미 폴란드는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그리고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면허 생산을 담당하고 수출기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기술을 발판으로 자국의 안보 환경에 맞춘 변형 장비까지 개발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나 독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무기를 40조 원이 넘게 들여오겠다고 선언했으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정책으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릴 예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불만이 다소 줄어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국산 무기 개발론자들의 불만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군사력 강화로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유화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생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대량의 무기를 도입하다 보니 폴란드의 자체적인 방위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폴란드의 자존심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당연합은 반대 여론을 등에업고 대한민국 폴란드 계약에 쌍심지를 켜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국산 무기 개발론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이해할 만도 한 게 다른 건 몰라도 자주포에 한해서는 AHS 크라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AHS 크라프가 말만 국산이지 애당초 포탑은 영국의 AS-90을 탑재한 데다 차체는 자국산 UPG-NG로 번번이 통합에 실패한 바람에 K9 차체를 가져다 쓴 괴랄한 물건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연간 생산량이 고작 20문에 불과해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2024년까지 양산하기로 한 122문을 절반조차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납품한 K9 자주포만 이미 48문에 달하니 AHS 크라프보다 보유량이 많을 지경인데요. 국내 관계자들이 폴란드 2차 실행계약 체결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K9의 총 계약 물량은 무려 672문에 육박합니다. 이 중 2022년 체결한 1차 실행 계약은 고작직 도입분 48문으로 나머지 물량은 2차 실행 계약 이후 2026년 이후부터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2차 계약으로 예정된 전체 물량만 자그마치 3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방산 수출이 어디 있겠냐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쪽이야말로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수입국인 폴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고가 비어가는 와중에 600문이 넘는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량도 물량이지만 납기 속도, 성능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요. 다행히 계약 사이즈만큼이나 현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포탑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 사격하더라도 차체 반동이 빠르게 잡히는 모습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는데요. 폴란드 내부에서 국방비로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스멀스멀 제기되던 상황에 쐐기포를 박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 폴란드에선 K9의 실사격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간 화력 시범을 통해 K9 자주포의 위력을 과시한 적은 있지만 실제 부대 배치 후 실사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지상군은 현재 4개의 기갑 기계화사단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중 러시아의 올경지인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에 인접한 제16 기계화사단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동부의 제18 기계화사단에 K2 흑표와 K9 자주포가 우선 배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위태로운 두 지역에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배치된 셈인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그만큼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이례적으로 이날 실사격 훈련은 폴란드군 뿐만 아니라 부대 인근에 거주 중인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9월 오르지스 인근 베모피스키의 군사훈련장에서 열린 어텀파이어 2023에서 K9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기밀 유지를 위해 민간 공개를 꺼리는 훈련 장면을 폴란드군에서 대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이유를 2차 계약전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실 K9급의 자주포 도입을 원하는 쪽은 폴란드입니다. 현재 폴란드의 국경을 고작 수십 대의 자주포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지닌 폴란드는 주변국에 여러 번 분할 점령되는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특히 독일, 소련과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두 나라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이르러기고 폴란드를 찢어먹은 전적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더욱이 수도 바르샤바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200km가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적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포병 전력 확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이 최전선에서 50km 남짓 떨어진 대한민국 입장에서야 200km면 널찍한 거 아닌가 싶지만 천연방어선이 적고 개활지가 많은 폴란드로선 국경 인근에서 적을 막는 게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비슷한 지형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벨라루스 국경에서만 80km 진격을 허용하며 키이우 함락에 내몰렸고 동부에서는 180km 이상을 허용해 오스킬강을, 남부에서는 100km를 넘어 드니프로강과 헤르손을 넘어 미콜라이우시까지 함락당할 뻔했음을 고려하면 폴란드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또한 지금 당장이야 40조 원이 넘는 계약 금액이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무기 체계는 폴란드의 과거의 영광을 돌려줄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는 이미 동유럽에서 막대한 무기 체계 물류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동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생산기지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유럽의 방산기지 역할을 해내며 영향력을 넓혀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은 군사 지출을 제한해왔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자의반 타의반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쟁은 돈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약진으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10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배정하며 내수시장 진작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난관은 독일, 영국 등 기존 방산 라이벌의 재등장이 아닙니다. 바로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대출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이전까지 1년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폴란드가 30에서 40조 원급의 방산 계약을 덜컥 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정치, 경제, 군사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 시기로 혼란하다 할 수 있으며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국내 경제 사정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고물가로 시달리고 있죠. 더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으로 무기고도 텅텅 빈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도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란 어려움이 많은데요.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잔액은 약 15조 원으로 이미 거의 모든 자본금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란 나라가 없어지거나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우리도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국회도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5조 원 규모로 올리는 법안을 현재 발의 중입니다. 물론 계약 총액 40조 원 대부분을 우리가 대출해 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폴란드도 자국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길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 방사는 K9 자주포를 필두로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점 체제로 가고 있는 K9의 기세야 누구도 꺾을 수 없겠지만 이번 본계약 체결로 기껏 닦아놓은 시장을 라이벌에게 빼앗기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장의 전망과 폴란드 정치계의 반응, 여론의 양방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낙관적입니다.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